비트코인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왜 탄생했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사전 조사가 없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투기가 맞습니다. 단순히 하루아침에 가격이 폭등했었으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일단 넣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투기 상품이 맞죠. 그런데 일부 건전한 투자자들이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일부 개인들 또는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가 마이클 세일러라든가 전 세계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건물들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투자가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긴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집권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모순, 그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화폐 시스템,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며,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익명의 인물인데, 최근 코로나 위기 때처럼 또는 2008년도 경제 위기 때처럼 그 중앙집권화된 은행 연준 또는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고 마음대로 달러를 거두어들이고 기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통화정책을 펼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정직한 통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2008년도에 세우고 2009년도 초반에 자기가 기획했던 것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화폐로 구현해낸 것이 지금의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본 사람이냐, 이름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익명을 지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일본인인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론 머스크다라는 음모론도 있었죠. 이러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케시도 있었고 이골드도 있었고 비슷한 개념의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죄다 행방불명되거나 죽거나 사라졌고, 이건 음모론이 아닌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개발했고,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역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모순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도 같이 커지고,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순환이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잘못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체제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2020년 3월 최저점 한화로 한 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로 지금 1년 반에서 2년 동안 7천만원 이렇게 올라갔었죠. 5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수직 상승하게 된 이유는 미 연준에서 2008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달러를 마구 찍어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해서 벌어야지, 돈을 만들어내서 물건을 사고 집을 사는 것, 그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최근까지 상승했으며,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 금융 시스템의 모순이 드러날수록, 적폐가 드러날수록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최근 미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낮추겠다,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겠다,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주춤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요? 사실 장부라는 건 조작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코드도 수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이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이 정확히 무엇이냐? 분산화된 장부 시스템이에요. 분산화된 장부 시스템이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장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블록 하나에 소프트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모든 체인은 체인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에 고래가 들어왔는지 지갑 이동이 되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판단하는 것이 딱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모든 매매 기록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데 모든 블록체인 지갑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매수한 것이 맞는지 조작 여부를 판단은, 조작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 한 대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연결된 전 세계 컴퓨터를 한 대씩 전부 조작해야 하는데요.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연결된 계정을 다 조작해야 하고, 사실 누가 어떤 계정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원리는, 원래는 땅을 파고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을 캐내는 게 채굴이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은 당연히 다릅니다. 평화량 조절이 불가능하고 2100만으로 수량은 정해져 있으며 추가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채굴을 하느냐?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야 하고 암호를 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암호는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이며 난이도는 비트코인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집니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출제함으로 점점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이유. 창시자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적폐가 있고 모순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정신으로 개발을 했고 최초 개발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지갑에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대로 지갑에 보유했으며 개인 편취를 한 흔적 또한 없습니다.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렸을 때 본인 지갑에서 빼서 시장에서 팔았고 사익을 편취했다라고 하면 창립 정신이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옹호하거나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똑같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만든 거네. 이것도 지금 금융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네. 개인의 탐욕을 위한 행동이었네. 뒤처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개발자가 한 번도 이득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떡상할 만한 건 무엇이 있나요? 2022년도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트렌드가 될 분야가 웹 3.0이라는 분야입니다. 블록체인도 이더리움, 리플 아주 다양한 코인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가장 대두가 될 만한 암호화폐 분야가 웹 3.0이라는 거거든요. 웹 3.0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면 웹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는데 1.0은 옛날 인터넷 천리안 이 시절의 모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가 글을 작성한 걸 보기만 할 수 있었던 시절이 1.0입니다. 지금이 웹 2.0 시대인데요. 보기도 하고 댓글도 달고 소통도 하고 유튜브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기도 합니다. 원웨이 다운로드 보기만 했었으면 1.0 서로 소통하는데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것은 2.0 지금은 2.0의 시대입니다. 3.0의 시대는 뭐냐? 2.0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3.0인데요. 2.0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네이버 블로그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컨텐츠를 생산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실제로 보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이 가져가거든요. 유튜버들도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고 사실은 유튜브 회사 구글에서 대부분을 가져가고 네이버도 블로거들이 포스팅으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회사가 가장 많은 부를 가져갑니다. 이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컨텐츠는 내가 생산하고 일은 내가 하는데 왜 돈은 기업이 가져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장부를 오픈해서 전체 수익은 얼마며 그 중에 생산자가 가져야 될 돈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투명한 장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웹 3.0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누구나 다 장부를 볼 수 있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배분을 9일로 하겠다라고 정해놓는다면 약속을 깰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숨길 수도 없고 중간 유통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 3.0의 시대가 오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되면서 대두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비트코인을 창립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창립 정신과 비슷합니다. 컨텐츠 생산은 전부 시민이 하는데 왜 돈은 유튜브와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가져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거죠. 세력이란 무엇인가? 지금 한국 시장에도 세력이 많습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은 정말 많은데 예를 들자면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역대 대한민국 주가 조작의 가장 큰 테마는 대선 테마였고 세력들은 보통 한 2년 전쯤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예를 들어보자면 모 대통령이 A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번의 동기가 A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거나 이사로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동기니까 이 회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환상을 노리고 미리 섭외를 합니다. 학연지연 혈연다들 한 번쯤 생각은 해보셨을 겁니다. 세력들이 선택하는 종목들은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처럼 크다면 자금을 갖다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유통주가 적을수록 좋을 겁니다. 또 돈의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A라는 종목은 유통 주식 수가 10%면 1000억이라는 거에 대한 10%는 100억밖에 안 되고 반대로 B라는 종목은
하면 유통주가 90%면 900억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 이왕이면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종목 선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슈가 될 화제가 무엇인가? 이 화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 기업들 중에서 이왕이면 가장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서 회사를 컨택해서 작전이라는 걸 짜게 되고 매집을 시작합니다. 사전에 저가의 매집을 시작했고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대선 시기가 가까이 오면 바이럴 마케팅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노출시키며 이 종목이 대선 테마주다라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고 관심을 가질 때쯤 주가에 살살 입지를 시작하면 진짜 대선 테마주 올라가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리 저가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설거지라고 표현하죠.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작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먼 미래를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4에서 5년 정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면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아마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 4에서 5년 뒤에 대략 3억에서 5억까지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올해 시장은 안 좋다고 봤었는데요. 올해 초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된 가격대일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폭락 장세를 예상할 수 있었고 폭락을 예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2,500만원대입니다. 올해 초에 시작했을 때와 현재 폭락 후 시작했을 때 비교하자면 당연히 지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설여진다는 건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꼭 사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목에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고 그냥 매수를 안 하시면 되는데 괜히 고점에서 샀다가 떨어졌을 때 손해보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라리 떨어지면 좋다 그때 사자, 올라갔는데 애초에 난 확신이 없었네 안 사지 뭐,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편안한 스탠스로 임해보세요. 투자는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꼭 투자해야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회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내가 예상한 가격까지 폭락이 없다면 비트코인이랑 인연이 없나 보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억을 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 뭔가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야인데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100억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억을 벌어서 10배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배 가는 종목, 주식 같은 경우는 10배가 오르려면 진짜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코인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흔해요. 작년에 10배 안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서는 정말 쉽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서 좋은 분야에다가 10배 간 종목을 투자했다면 그럼 10억이 되죠. 이걸 한 번만 더 하면 1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쉬운 이야기예요.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살면서 다른 방법들로 사회에서 100억을 번다, 사업을 해서 또는 유식업을 해서 뭘 해서 100억을 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인의 난이도가 쉽다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가 확장되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생태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제 산업이 발전되고 분야가 커지면서 투자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하락장을 극복한 강한 상승장이 온다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생태계는 알아서 커질 겁니다. 똑같은 시간 대비 똑같은 노력 대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에 투자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코인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볼 때 생태계가 확장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들어와 좋은 종목을 잘 투자해서 1억으로 10억을 만들고 10억으로 100억을 만드신다면 말 그대로 100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을 뿐 꼭 1억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목표에 맞게 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배 갈 수 있는 걸 추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는 한 2년 안에는 보험 분야 자체가 한 10배 정도 디파이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